안녕하세요. 간도인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픽 영웅의 부디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카는 저희가 스타트 문명 브리튼을 선택하면 바로 스타트 영웅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부디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부디카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부디카 첫 번째 스킬 보시면 상대한테 피해를 주고 분노 감소하고 공격력 감소라는 디버프가 있습니다. 네, 각성이 되면 즉시 피해량이 더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패시브인데요. 물론 야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야만 처치할 때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시면 위쪽 설명에는 사령관 경험치 획득량 20% 증가라는 설명이 있지만 아래쪽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SR이나 SR 보시면 패시브 스킬 레벨 올라감에 따라서 경험치가 증가되거든요. 네, 그리고 로하 보시면 로하도 똑같은 거예요. 패시브 스킬 레벨이 올라가면서 경험치가 증가되는데요. 하지만 부디카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요. 1레벨만 되어도 20% 경험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가면서 따라서 증가되는 게 아니고요. 1레벨에도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 회복하고 치료량 버프가 있는데요. 여기서 좋은 것은 얘는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다르크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회복이 되지만 부디카는 10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크리티컬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영웅 중에서 부디카한테만 있는 크리티컬 패시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해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퍼센테이지가 작지만 많은 부대를 상대할수록 이 퍼센테이지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부디카의 스킬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부디카의 특성을 볼 건데요. 부디카는 특성을 보시면 종합, 야만, 스킬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종합 특성은 어떤 특성이냐? 종합 특성을 보시면 여기에 큰 육각형이 보이시죠? 네, 9개 버프하고 작은 점 9개가 존재해요. 여기에서 이 버프들은 보병, 기병, 공병에 해당하는 버프를 하나씩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4개는 리더십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작은 점이 9개 있는데요. 작은 점을 보시면 보통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 행군 속도 이 4가지 옵션이 붙어요. 그런데 이 9개의 점에서 어떤 옵션이 가장 많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확인하시면 방어력 1개, 방어력 2개, 방어력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력 보시면 생명력 1개, 생명력 2개, 생명력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공격력 1개, 공격력 2개, 행운 속도가 1개. 다시 말하면 종합 특성은 방어력하고 생명력에 특화되어 있는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병종에서 방어력하고 생명력에 특화된 병종이 어느 병종일까요? 네, 바로 보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디카를 주사령관으로 사용하고 이 특성을 활용할 때 보병이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은 스킬 특성인데요. 네, 스킬 특성은 제가 최강의 딜을 뽑는 주사령관에 대해서 영상 올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여기에서 스킬 특성에서 잠재력 버프가 있는데요. 이 잠재력 버프를 보시면 추가 스킬 피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영웅에서 액티브 스킬이나 패시브 스킬에 추가 스킬 피해라고 하는 설명이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디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즉시 피해량이 있고요. 패시브에도 추가 피해량 설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나모토를 보시면 즉시 피해량이 있고 추가 피해량이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영웅은 바로 LCD인데요. 액티브 스킬에는 즉시 피해량이 존재하고요. 패시브 스킬에 추가 피해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액티브 스킬이나 패시브 스킬에 추가 피해량이라고 설명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스킬 특성에서 잠재력을 찍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 스킬 피해 설명도 없는데 이 잠재력 버프를 찍으면 특성 포인트 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스킬 특성의 영웅을 주사령관으로 사용할 때 부사령관은 여기 버프에 보면 주사령관이 스킬 시즌 시 부사령관 스킬 피해가 6% 증가합니다. 아래쪽에 명료 버프가 있는데요. 스킬 시즌 후 6초 동안 스킬 피해가 6% 증가합니다. 스킬 시즌이란 말이 나오면 주사령관의 스킬수도 적용이 되고 부사령관의 스킬수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사령관이 스킬 쓰고 나면 2턴이 지나면 부사령관이 스킬 쓰기 때문에 부사령관은 여기에 명료 버프하고 일심동체 버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사령관은 한방 스킬이 강한 영웅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스킬 특성이 있는 영웅이 주사령관일 경우에. 그러면 어떤 영웅이 한방 데미지가 강력한 영웅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보통 각성 스킬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강화, 선동자의 비명. 부디카는 각성 스킬이 액티브 스킬을 강화하는 영웅이에요. 그러면 한방 데미지가 있는 영웅이죠. 그런데 어떤 특성, 각성 보시면 강화, 부켈라리, 여기에 보시면 패시브 스킬을 강화한 거예요. 그러면 한방 데미지가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으로 액티브 스킬이 아니라 각성 스킬이 액티브 스킬을 강화하였냐, 패시브 스킬을 강화하였냐에 따라서 한방 데미지가 강한 영웅이냐, 아니면 뭐 한방 데미지가 없는 영웅이냐, 이것을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치명적인 자연인데요. 보통 이 트리를 타서 치명적인 자연을 찍을 때 보통 특성 포인트 10개를 소모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 공격 시 10% 확률로 분노가 증가하는데요. 5개 다 찍으면 100이에요. 그러면 이 10% 확률, 이런 설명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대를 때릴 때 이 10% 확률이 10%가 아니고 더 증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카가 많은 상대를 때리려고 하면 그만큼 버텨야 되기 때문에 병정은 당연히 보병을 찍었을 때 이 버프를 찍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공병이나 기병은 탱킹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찍으면 도움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2명이나 3명한테 협공을 받을 때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프를 찍으려면 보병을 사용하실 때 찍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여기까지는 스킬 특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야만인데요. 야만은 뭐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통찰을 찍으며 행동력이 차감이 되고요. 그리고 전리품을 저는 꼭 찍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가 야만인을 잡거나 야만인 도시 그리고 수호자를 잡을 때도 똑같이 포켓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만인을 처치하면 저희가 중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치료비가 들어가요. 하지만 이걸 찍으신 분들은 치료비가 어느 정도 커버될 뿐만 아니라 자원도 조금 챙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만 특성에서 얘는 찍을 때 꼭 찍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험한 부대가 있는데요. 위험한 부대는 보시면 집결이에요. 우리가 야마 특성 있는 영웅 집결을 많이 사용하는 영웅 누구예요? 미나모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나모토로 집결을 걸 때 이 버프를 찍으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얘는 뭐 일반 공격 피해고 스킬 피해고요. 이 버프를 보시면 하나를 주는 대신 하나를 빼앗아 가요. 똑같이 스킬에서도 가버름 전투에서도 스킬 피해를 많이 주는 대신 하나를 빼앗아 가요. 이거는 본인 취향에 따라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안 찍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치유의 송거라고 했는데 이건 뭔 말이냐면 로아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로아 각성 스킬하고 전투가 끝나면 경상 유닛을 치유하는데 500밖에 안 돼요. 많이 높은 편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찍는 것을 많이 안 추천드려요. 그러면 부디카는 어떤 부사령관하고 사용할 때 조합이 괜찮냐? 종합 특성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보병 특성이 있는 영웅이 괜찮은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디카 주사령관을 하고 손무를 부사령관으로 하면 괜찮은 조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추천하는 조합은 부디카 주사령관, 손무 부사령관. 그러면 똑같이 부디카 주사령관, 을지 부사령관.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을지하고 손무하고 차이점은 손무는 다굴에 도움이 되겠죠. 많이 때릴 수가 있고
여기 을지는 다굴은 아니지만 을지한테는 또 뭐가 있어요? 반격이라고 하는 패시브가 있는데 얘는 공격 받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대를 상대할 때 10%가 아니고 더 많이 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피해량이 100%가 들어가고요. 부디카 커리까지 터졌다. 또 150%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카 을지 조합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조합이냐면 부디카하고 스키피오가 있는데 스키피오도 보시면 얘는 보병은 아니지만 일단 많은 병력을 출전할 수가 있어요. 많은 병력을 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병을 사용하면 나름 괜찮겠죠. 그리고 똑같이 얘도 뭐가 있냐? 공격력 100% 증가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 있냐? 부디카, 오스만 조합도 괜찮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디카가 스킬 특성이기 때문에 한방 스킬이 있는 경우, 오스만을 보시면 똑같이 각성 스킬이 액티브 스킬을 강화하기 때문에 한방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많은 병력을 출전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카 오스만도 나쁜 조합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병만 사용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보병을 사용 안 하더라도 공병이나 기병을 사용해도 돼요. 부디카 플러스 여기에서 헤르만이 공병이잖아요. 똑같이 액티브 스킬 강화 특성 스킬이 액티브 스킬을 강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카 플러스 헤르만을 사용해서 올 공병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디카 플러스 바이바르스 하면 올 기병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하나의 선택이 있어요. 부디카를 주사령관을 할 거냐 아니면 바이바르스를 주사령관을 할 거냐, 이 차이겠죠. 바이바르스로 주사령관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마에 능력치를 올릴 수가 있고 똑같이 스킬이기 때문에 부디카도 강력한 한방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부디카를 부사령관해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똑같이 공병도 똑같이 되는 거겠죠. 네, 헤르만 주사령관을 하고 부디카를 부사령관해도 괜찮고요. 부디카를 주사령관을 하고 헤르만을 부사령관해도 괜찮습니다. 각각의 다른 컨셉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부디카였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